자,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이 시간은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양현입니다. 박혜진 아나운서님은 그 SF 영화 좋아하시나요? SF 영화 좋아합니다.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그 SF 영화 하면은 저 이게 마션, 인터스텔라, 네네, 아바타 이런 것들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던 생각이 나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엄청나게 매니아였어요. 그러셨군요. 제다이 기사들이 막 공격하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네네. 또 최근에는 그 마블 어벤져스 이런 것도 막 되게 재밌게 봤고, 인피니티 워, 뭐 엔드게임. 이런 거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작품이다. 명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오늘 이제 SF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SF 분야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마션 이야기 하셨는데, 그 마션을 쓴 작가가 또 쓴 다른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네. 라이언 고슬링, 산드라 필러 주연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 라는 영화입니다. 요즘 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런 흥행 영화이고요. 이 제목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잖아요. 이 헤일 메리가 제가 찾아보니까 미식 축구 있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 미식 축구 할 때 이제 게임이 끝나가야 되는데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역전승을 노리면서 공을 상대방 진영으로 세게 던져는 이걸 헤일 메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잡으면 역전인 거고 놓치면 게임 끝나는 거고 마지막 어떤 승부수 이걸 헤일 메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런 의미를 담은 거다 보니까 영화 내용도 뭔가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만 결국 최후의 수단 뭔가를 써본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되면 주인공이 그 한 초등학교의 과학 교사예요. 아이들하고 재밌게 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방 요원이 들이닥쳐요. 네. 그리고서는 우리랑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뭐 다짜고짜로 극비 연구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 태양과 금성 사이에 뭔가 띠 같은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검은색 띠 같은 게. 근데 이게 점점 태양의 빛을 잠식하는 거다. 이대로라면 지구도 얼마 있으면 치명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극비리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그 샘플을 채취했는데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데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많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 사람 왜 초등학교 교사인 그레이스를 찾아온 걸까? 그죠. 이 방면의 최고 전문가이기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젝트를 맡은 책임자가 에바 스트라트라는 분인데요. 그레이스의 논문을 우연히 보게 됐대요. 근데 그 그레이스가 당시 어떤 학계의 주류 학문 또 이걸 완전히 비판해가지고 전혀 다른 이론을 해가지고 그 학계에서 좀 쫓겨나는 미운털이 박힌 이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책임자가 볼 때는 그런 인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왔던 거고 그리고 이 아스트로파지 라고 불리는 그 띠가 아스트로파지라고 하는데 뭐 별을 삼키는 뭐 이런 것인데요. 이게 살아있는 세포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이산화탄소를 뭐 매개로 해가지고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걸 이제 그레이스가 결국 밝혀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라면 행성 자체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구의 운명도 얼마 못 간다. 아하. 여기까지 이제 그레이스가 밝혀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도 찾아야 할 건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주를 계속 관측하는 중에 뭐라고 할까. 우리 은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은하인데 거기에 타우세티라고 하는 행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관측했어요. 이 아스트로파지가. 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타우세티라는 행성 일부분에서 아스트로파지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지구를 구할 해결책이 그곳에 있겠다.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아하. 그래서 탐사팀을 꾸리게 될 것이고 여기에 그레이스 박사도 동참하게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그런데요. 하지만 그레이스는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탐사 프로젝트가 그 타우세트라는 행성이 지구에서 뭐 엄청 멀리 떨어지단 말이에요. 네. 갈 수는 있는데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헤일메리고. 그렇군요. 물론 뭐 유능한 조종사나 몇몇 분들은 내 목숨을 걸고 다녀오겠습니다. 자원했지만 그레이스 박사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하. 가면 못 오는데. 그렇죠. 내가 뭐 굳이 왜 해야 돼? 이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네네. 그러나 이제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공해야 지구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설득을 해요. 당신이 만약에 안 가면 지구 전체가 멸망한다. 당신이 가면 당신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지구는 산다. 그러니까 좀 희생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레이스원은 싫다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고 약간 이렇게 하죠. 하지만 이때 이제 에바 스트라트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레이스를 혼수 상태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아이고. 약물을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우주선에 그냥 강제로 태워버려요. 강제로. 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뭐 흘렀죠. 이제 영화 다음 장면은 그레이스가 우주선에서 이제 깨어나는 장면이에요. 깨어나 보니까 네. 우주 한 공간이야. 그죠? 그리고 네. 또 더 골치 아픈 거는 선장과 그 뭐 비행선 일행이 다 사망을 했어요.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나 혼자 살아있게 된 거죠. 정말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깨어나 보니까 우주선 아니고 혼자 네. 떨렁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주선 조정 같은 건 배워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죠. 혼수 상태에서 그냥 태웠으니까. 와. 그래서 뭐 이후의 영화는 그레이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매뉴얼이 있으니까 네. 우주선 안에서 혼자 생존법을 막 익혀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네. 그러던 중에 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 지구의 우주선은 아닌 뭐 정체불명의 어떤 조금 더 발달한 어떤 문명의 우주선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인류가 아닌 어떤 존재가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 행성에도 이 아스트로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탑승하고 있는 우주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우세트라는 별로 오게 된 것이죠. 그 중간에 만난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이 주인공과 그 우주인이 뭐 어떻게 친구가 되고 이 아스트로파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영화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영화여도 주제나 내용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제가 일단 이 영화에서 흥미롭게 본 부분은 우선 그레이스가 만난 그 에리디언 행성의 우주인, 이름을 그냥 로키라고 붙였거든요. 네. 그레이스가. 이 로키라는 존재가 상당히 친근한 친구로 그려지는 것. 이게 이 영화의 특징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스타워즈 뭐 마블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기존의 SF 영화는 우주에서 오는 우주인은 다 적이에요. 지구를 파멸시키고 지구를 공격하고 침공하는 이런 존재들인데 네네. 이 영화에서는 친구이고 동일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파트너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중요한 변화인데 오래전에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미국이 만드는 SF 영화는 다 지구를 침공하는 우주인으로 그럴까?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전에 신대륙을 침공해가지고 빼앗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작동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늘 뭐 미국 대 외부 세력, 미국은 선이고 다른 건 다 악이고 막 이래 그러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야. 미지의 어떤 존재가 친구이고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가 적이 아니라 친구이고 또 공존의 대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군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레이스와 로키 그 우주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레이스도 로키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고 로키도 지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해요. 그게 뭐 상황이 하여튼 벌어져요. 어쨌든 누군가나 희생을 해야 돼. 그래야 뭐 지구도 살고 에드리안 행성도 살고 막 이런 순간이 와요.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는
둘 다 서로를 희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네. 예전에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 유전학자가 이기적 유전자 이래가지고 결국 인간은 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 유전자가 작동한다. 선을 행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참 했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반대하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고난주간도 오고 부활절도 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행성을 살리고 또 우리도 살고 이런 어떤 중요한 희생의 메시지, 이타적 유전자 이거를 이 영화가 잘 보여주니까 요 부분에 감동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즐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의미 있는 영화 소개해 주셨어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 소개해 주셨는데, 자, 우리와 다른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